목요일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경제부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기자, 월간 출생아 수가 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들리던데요. 이번엔 그 폭이 꽤나 커서 1991년 이후에 최대라고요. 네, 이 4월 출생아 수는 2717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8.7% 늘었는데요. 4월 기준으로만 보면 34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4.9명으로 지난해 4월에 4.6명을 기록한 것보다 0.3명 증가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월간 출생아 수 늘었다고 한 게 꽤 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인데요. 무려 10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증가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한 뒤에 2월에는 3.2%까지 떨어졌지만 3월과 4월에 다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인 15세부터 49세까지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 합계 출산율을 따져봐도 4월 합계 출산율 은 0.79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0.06명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서 미뤄왔던 결혼을 많이 하기도 했고 또 결혼 장려 정책도 효과를 발휘하면서 출생아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방금 짚어주셨듯이 출생아 수가 늘었다는 것은 결혼과도 큰 관련이 있을 텐데요. 혼인 건수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최근 출생아가 왜 늘었냐 보면요. 2차 에코붐 세대, 그러니까 91년부터 95년생이 이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혼인 건수가 22만 2천 건을 넘어서서 전년 대비 15% 넘게 늘었습니다. 증가율로 치면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고 증가폭으로 치면 1996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지난해 이렇게 많았던 혼인이 올해도 이 좋은 흐름을 타서요. 지난 4월에는 18,900건이 넘어서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4월 기준으로는 201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고요. 월별로는 13개월 연속 증가세에 있습니다. 출산 순위별로 보면 첫째아 비중이 62%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지역별로는 이 제주만 빼고 16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보다 증가했는데 특히 서울, 경기, 인천, 경남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 감소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 수가 0.8% 증가해서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를 뺀 4월 인구는 8,000명 넘게 자연 감소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자연 감소 규모가 3만 2천 명이나 돼서 인구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런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상당히 반갑습니다만 아직 우리나라가 저출산을 극복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시기상조겠죠? 네, 이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증가가 지속되고 있지만 궤도에 올랐다, 이 저출산을 극복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올해 중순 이후에나 이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출산 혼인 지표가 올라가고 있는 건 역대급으로 이 저출생과 저혼인이 일어났던 2023년 대비해서 기저효과가 컸기 때문입니다.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였고 혼인 건수 역시 2021년 이후 3년간 연간 20만 건을 밑돌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지속적인 출산 혼인 증가 여부는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없어진 뒤에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저출산 문제를 담당할 기구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1차 추경에서 64억 원 예산을 받았지만 전년 104억 원보다 대폭 감축된 수준이고 새 정부 첫 추경 편성 때는 추가 예산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출생아 수는 기저효과에 기댄 반짝 효과일 수 있으니까요. 미래를 위한 인구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 이번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